생식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생장과 생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포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따 뒤에 가서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안쪽에는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핵이 존재를 하고, 이 핵 안에는 DNA라는 유전물질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DNA라는 유전물질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 유전물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단백질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도 전달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DNA라는 게 있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인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1학년 때 외웠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라는 것도 했다라는 거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 세포 호흡.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빠져나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전에 배운 적이 있죠. 자, 인간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자식들을 남겨두는 게 목적이 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거쳐서 커다란 개체도 만들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런 각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생명체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덩치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강아지, 작은 강아지에서부터 성체인 이제 개가 될 때까지 이 생명체 안에는 이제 세포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라는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라는 것들은 이제 크기가, 이 조그만한 강아지는 이만한 세포를 갖고 있고, 세포가 커졌기 때문에 커다란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 이 강아지가 한 세포를 2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이 커다랗게 커진 개는 3개, 4개, 이렇게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방식으로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들은 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포의 수를 늘려 가지고 성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세포 분열이라는 것들에 대한 목적,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고,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세포 분열. 세포 1개가 몇 개가 되는 과정? 2개가 되는 과정으로, 자, 분열 전에 세포를 무슨 세포? 모세포. 암기 한번 해봅시다. 모세포라는 거 꼭 좀 기억하고, 분열에서 생긴 2개의 세포를 우리는 딸세포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세포가 덩치를 키워서 딸세포 몇 개를 만들고, 1개, 2개를 만들고, 이 딸세포들도 세포의 생장 과정이라는 거 거쳐가지고 덩치가 커져. 그러면 이 커진 요 세포가 이제 분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세포가 이제 모세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세포 분열의 필요성,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던 것들처럼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세포 호흡에서 필요한 2가지 물질, 포도당이 존재를 하고 산소가 흡수가 되어야지만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려면 그 세포라는 구조 자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포도당도 흡수를 하고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고 탐구 20쪽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오도록 할게. 자,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라는 것은 2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면 측면이야. 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도 하나의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여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면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죠. 면은 몇 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정육면체라고 하게 되면 면이 몇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6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면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라는 게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가가지고 살펴보잖아? 그러면 크기가 정확하게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색소가 들어가 있는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심부가 정확하게 물감 같은 색소 같은 것들이 스며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의 효율이 낮아진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부피가 어느 정도 커지면 반드시 뭐를 해가지고 뭘 한다고? 분열을 통해서 둘로 나눠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탐구 20쪽 한번 가봅시다. 뒤로 쭉 넘기게 되면 20쪽을 가게 될 건데, 자, 여기 있습니다.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자,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에 따른 물질 이동의 효율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cm짜리가 있고 1cm짜리가 있다라고 한번 봐보자. 한 변에 2cm짜리 정육면체 우무조각, 우무라는 거는 하얗게 생긴 바다 생명체들 중에서 우뭇가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탱탱하게 고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묵처럼 그런 것들. 묵은 좀 색깔이 시커미시커한데 우무는 실제로 보면 진짜 하얗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를 보게 되잖아. 그럼 여기 색소가 잘 스며들었는지 스며들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무조각 여기가 보면 부피는 내가 A라는 요 개체는 이 부피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이 덩어리는 전체적인 부피, 그 다음에 표면적을 계산 한번 해보잖아. B처럼 얘네들이 이제 조각조각 내서 8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거랑 비교하게 되면 뭐가 동일하게 되는 거냐면 부피가 뭐 하게 되냐?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지. 부피가 똑같겠죠? 똑같이 하나의 그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왼쪽은 그대로를 사용하게 된 거고 B는 그거를 쪼개가지고 8등분을 쪼개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물체를 채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A가 됐던 B가 됐던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떤 게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냐면 표면적이라는 게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 자, A는 가질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표면적에 여기 있는 부분 잘 보이니? 여기 지금 위쪽을 보면 선생님이 색칠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들 있죠? 잘린 면이라고 불리는 요런 면들, 잘린 면, 여기를 잘린 면이라고 할게. 잘린 면이라는 게 잘리면서부터 노출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A가 가질 수 없는 잘린 면,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24만큼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B라는 이 우무는 A가 가지고 있었던 표면적의 무려 2배나 되는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잘린 면에도 색소가 흡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보다는 B, 그럼 여기 있는 3번에 있는 그림을 보면 A는 중간쯤에 마치 어떤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B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싹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효율성,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물질들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게 A가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게 B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한 조각은, 자, 색깔을 바꿔서 B의 한 조각은 중심까지 색소가 물들었지만 A의 한 조각은 중심까지 색소가 물들지 않았대. 자, 우무 조각이 클수록, 자, 여기 별표,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의 부피가, 그 다음에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중심까지, 여기도 별표, 우리 여기서 한번 적어봅시다. 물질 이동이 어렵다. 뭐가 작으면? 표면적이 작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효율적으로 물질들을 이동시키거나 내가 효율적으로 어떤 거를 뭐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적이 최대한 뭐 해야지? 작아야지만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소화 과정에서 소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물질들을 뭐해서 분해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융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표면적을 막 넓혀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표면적이 엄청나게 뭐 해야지? 표면적이 넓어야지만 우리가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얘네들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자, 우무조각을 세포라고 가정을 하고 색소가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가정했을 때, 색소가 영양소라고 가정할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려 생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를 엄청 키우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는 게 우리가 물질 교환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답이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한번 천천히 잠깐 스톱을 해놓고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위 탐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현재 덩치가 커져 있는 2cm짜리가 되게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들은 2cm짜리를 조각 내서 총 8조각을 만들어 놓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거 봐볼게요. 과정 1에서 우무 조각의 전체 부피는 A가 B의 2배이다. 아니죠. 부피는 뭐해? 똑같죠. 자, 과정 1에서 우무 조각의 전체 표면적은 B가 A의 2배이다. 여기가 정확히 몇 배가 되는 거라고? 2배가 되게 됩니다. B가 맞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식용색소 용액은 우무 조각이 모두 잠길 정도로 넣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정을 하죠. 식용색소가 뭐라고 가정을 하면 영양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영양소. 자, 4번 과정 3에서 우무조각의 크기가 클수록 식용색소가 중심까지 물들지 못하죠.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물질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A와 B의 우무조각 전체로 스며든 식용색소의 양은 같을까요? 아니죠. 중심부에 식용색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흡수될 수 있는 양은 작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럼 여기는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그럼 표면적이 여기가 1이라면 여기 있는 하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하나는 뭐가 되죠? 4가 되겠지? 이런 게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6개가 되겠지. 그럼 A가 전체적인 면적이 표면적이 6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B는 그거의 4배인 24가 되면 되겠죠? 근데 부피는 1. 3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1이 되지만 여기 있는 녀석의 부피는 8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부피 대비 표면적의 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A는 부피가 1이고 그 다음에 표면적은 6이니까 효율성 6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8, 그러면 표면적 24니까 효율성이 얼마? 3.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훨씬 더, 덩치가 작은 쪽이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채웠고, 정육면체가 세포라고 할 때 물질 교환의 효율이 어떤 게 훨씬 더 높은지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훨씬 더 높다고? A지. A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위로 넘어와서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제 세포 분열은 누가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가지고 누가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염색체라는 거 봐봅시다. 염색체라는 거는 유전 물질 DNA,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면 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핵도 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실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염색체가 분열할 때 응축되면서, 응축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거 봐봐. 이렇게
실처럼 밑에를 잘 보시면 이렇게 실처럼 흩어져 있는 여기가 실 모양이거든. 실 모양이었었던 이 DNA가 옆에 있는 단백질이라는 이 친구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똘똘똘똘똘 말아져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염색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X자 모양처럼 생겼죠?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하긴 하겠지만 요게 한 덩어리가 되고 요거를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뒤에 가서 복제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몇 덩어리짜리? 두 개, 이렇게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염색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들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염색 분체 여기가 실 모양으로 있다가 응축 이렇게 모이고 있는 꼬이고 있는 형태를 응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된다라고 설명하게 되죠. 자, 염색 분체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되는 염색체는 몇 가닥? 별표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가닥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부른대.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세포 분열하기 전에 DNA가 여기 별표 복제가 돼서 형성되므로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게 있으면 똑같이 A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B라는 게 있으면 똑같이 B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라는 DNA가 있다고 치잖아. 그러면 똑같이 생긴 DNA를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와 유전자 사이의 관계는 자, 염색체는 위에서 언급했었던 것들처럼 누구와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NA와 단백질들이 묶여서 응축되면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고 그 DNA에서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다고? 저장하고 있고요. 저장. 그 다음에 그 저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분을 DNA 전체적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유전자라는 것들이 자 DNA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분이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 유전자를 통해서 나중에 가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RNA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RNA를 바탕으로 우리는 단백질, RNA는 처음 들어왔다 하더라도 단백질은 많이 들어봤죠? 단백질은 앞에서 배웠었던 소화효소, 그 다음에 뭐 수정체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간, 쓸개,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단백질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DNA라는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인데 그 유전 물질들 중에 일부분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우리는 단백질을 꼭 만들어낸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염색체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라는 것들도 종류가 있다라는 의미는 똑같이 생긴 녀석도 존재를 하지만 똑같이 생기지 않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 같다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체세포라는 것은 사람의 세포를 말하는 거고 사람의 세포. 자, 사람의 세포 안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별표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존재를 하고 이거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상동 염색체는 자, 누구한테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게 될 겁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상동 염색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쌍으로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지? 이 염색체가 엄마한테 왔대. 엄마.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염색체는 누구한테 와야 돼? 아빠. 이렇게. 그래서 부모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물려받게 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개씩 물려받고 상동염 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다라는 의미는 또 뭐냐? 자, 여기에 있는 요 위치에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치자.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도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쌍꺼풀이 뭐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 한 개 온 요 쌍꺼풀의 유전자와 아빠한테서 온 요거 쌍꺼풀의 유전자는, 자, 얘는 쌍꺼풀이 존재하는 유전자이고 여기는 쌍꺼풀이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표현을 상동염 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유전자는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유전자인지 모르고 여기가 무슨 유전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위치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단백질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뭐 쌍꺼풀, 그 다음에 피부색, 그 다음에 뭐죠? 뭐 식물 같은 경우들은 뭐 콩깍지가 있다, 콩깍지의 색깔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그러면 여기가 얘를 기본으로 얘를 뭐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복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 뭘 했다고? 복제를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여기는 쌍꺼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상동 염색체는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가 각각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는 뭐가 되어 있다고? X를 이루고 있는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막대 기둥에는 복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위치, 자, 색깔을 다시 바꿔서 여기 있는 요 위치, 여기 있는 요 위치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유전 정보는 동일합니다. 왜? 내 거를 복제한 거니까. 엄마 거한테 온 DNA를 고스란히 복제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 분체 사이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요거를 잘 구별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는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봤고,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럼 염색체 또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있지만 그 두 가지는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로 온 거라서 유전 정보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암수라는 쌍이 존재를 하잖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존재를 해. 사람만 쳐다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눈이 달려있고 똑같은 위치에 코, 입 같은 게 달려있으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비슷비슷하긴 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코의 크기가 크다 작다, 뭐 그 다음에 쌍꺼풀이 있다 없다라는 디테일한 정보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 위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위치들은 싹 다 거의 다 동일할 거야. 그래서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갖고 있는 그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부를 거야. 상염색체.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 이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다음 호르몬, 뭐 여기 요새도 보면 테토남, 뭐 에겐남 하는데, 그 테토라는 것은 남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호르몬이고, 에겐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여자들이 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차이점은 누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냐면 성별에 따라 구성이 달라 그 성별을 결정해주는 염색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별표, 여기도 별표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같은 경우들을 봤더니 밑에가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종류가 되는데, 자, 1번 봐볼래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게 생겼죠. 2번도요. 맞죠? 이렇게 3번도요. 이렇게 4번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쭉 가서 몇 번까지? 22번까지. 여기에는 22번까지는 이게 상염색체예요. 상염색체. 그래서 쌍으로 존재하니까 개수는 44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을 쳐다봤더니 남자입니다. 자, 그 남자가 갖고 있는 1번과 그 여자가 갖고 1번,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긴 크기나 모양, 높이 같은 것들을 잘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22번까지도 마찬가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되게 되는 거고, 그것들 중에 몇 개? 맨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요거 색깔을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게. 자, 여기 잘 볼래? 보라색. 여기는 보라색. 왼쪽에 있는 염색체 모양과 크기는 왼쪽은 똑같지만 오른쪽은 뭐예요? 좀 다르죠? 여기 되게 조그만하게 생긴 게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쌍이 똑같은 요 염색체를 우리는 XX라고 하고, 자,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 있는 X는 크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한 개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X라는 기호를 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다음 알파벳인 Y라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Y가 남자에게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남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 염색체는 반드시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죠? 아빠한테 와줘야 되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있는 X와 X는 아빠한테 한 개, 엄마한테 반드시 한 개가 와줘야 되게 된다. 자, 여자라고 해서 아빠가 염색체를 주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물려받는데, 여자는 같은 거를 물려받지만 남자 같은 경우들은 정확히 Y를 물려받은 그 친구들만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며 그 쌍은 몇 쌍이다? 색깔 바꿔서 23쌍이 됩니다. 자, 여자와 남자한테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1번에서부터 22번까지인데 쌍으로 존재하니까 44개가 될 거고, 자, 성염색체는 한 쌍이 존재를 합니다. 여자 체세포에는 X가 2개, 남자한테는 XY 이렇게 한 개씩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염색체는 여자와 남자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고, X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가지고 있는 거고, Y라는 염색체는 남자에게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과학에서는 남자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과학에서는 땡땡에서만 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이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염색체 부분에서는 반드시 땡땡에서만 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줘야 남자 여자를 구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자의 X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고, 남자의 X염색체는 반드시 누구한테서? 엄마한테서. 남자의 Y염색체는 반드시 누구한테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생물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겠지. 이제 인간들이 이제 이 생명체, 인간이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을 분석해봤더니 염색체가 46개, 그래서 23쌍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봤어.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가 혹시 많으면 이 생명체가 고등한 생명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염색체들을 구별 한번 해봤더니 사람은 46개인데 여기 있는 강아지 봐볼래? 개를 봤더니 몇 개야? 78개나 갖고 있네. 감자를 봤더니 사람보다도 염색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 염색체 수는 싹 다 다르고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더 진화한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엄밀히 따지면 감자가 인간보다 더 진화한 생명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잠시 포즈를 눌러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문제 다 풀고 왔죠? 그럼 여기 있는 거 학습 내용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생물의 생장이라는 건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생물의 생장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세포 분열 전의 세포는
모세포, 그 다음에 분열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를 우리는 딸세포라고 부른다. 자, 3번은 세포는 크기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일단 부피에 대한 효율 자체가 더 클수록 효율적인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 아까 DNA와 단백질이 묶여서 막대 모양을 만들게 되고 그 막대 모양의 모양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된대.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같은 두 가닥의 무슨 분체? 염색 분체로 구성된다. 그래서 한 가닥이 마치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이 복제를 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왼쪽이 복제를 했을 수가 있다. 어느 쪽을 복제를 하든 유전 정보는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6번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를 부를 때는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사람 같은 경우들은 46개를 가지고 있고 이중 상염색체는 44개, 성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염색체는 딱 2개, 한 쌍만 존재를 한다. 그래서 보통 44 플러스 XX 쓰면 여자, 44 플러스 XY를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남자가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자, 이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분열을 할 때 내가 효율적으로 분해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실처럼 막 이렇게 풀어져 있는 DNA를 막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끊어서, 아니지, 분리를 막 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게 효율적으로 분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기둥 모양으로 막 묶어가지고 이쁘게 묶어가지고 내가 복제한 거 A,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 정확히 다 똑같이 A가 될 거예요. 왜? 나를 복제를 했기 때문에. 맞아? 그거를 효율적으로 좌우로 잡아당기게 되면 정확하게 A와 A가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열이라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이클, 그래서 주기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분열을 끝낸 세포가 자라야 되겠죠. 왜? 나는 분열을 끝냈어. 그럼 이제 커다랗게 생긴 세포가, 모세포가 2개 딸세포를 만들어. 그러면 크기를 반토막으로 딱 잘린 형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 반의 형태가 점점 뭐 해야 돼? 크기를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라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다시 분열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불러주게 된다는 거지. 세포 주기는 여기 있는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를 채워주는 세포 크기를 키워야 되고, 다음에 세포의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 아까 DNA가 내가 응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단백질을 기준으로 막 꼬아가지고 응축시켜서 얘네들을 분리를 좀 시켜주게 되면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DNA라는 그 친구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래 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복제를 해야지 내가 똑같이 나눠 가졌을 때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당기는 세포가 생장 크기를 키우고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뭔가를 만들려면 열심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게 되고, 별표 복제가 돼야 됩니다. 누가? 유전물질이. 그래서 다음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게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분열에 비해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루에 24시간이라고 보여주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일과표를 짠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분리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핵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잘 보이지 않겠지. 그래서 염색체는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염색체라는 거를 실제로 내가 만들어줘야 그 왼쪽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놨었던 요 그림들을 바탕으로 좌우로 이렇게 물질들을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냐면 핵을 몇 개로? 두 가지로 쪼개줘 놔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핵이 들어가 있는 그 세포질이라는 거 세포 안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건 기억하고 있니? 그 공간을 먼저 자른 다음에 핵을 자르게 되면 한쪽 세포질에는 뭐가 없을 수가 있어? 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러면 핵을 먼저 두 가지로 짜잔 만들어 놓고 그 중간을 가위로 싹둑 아니면 세포 분열의 과정 중에 하나로 싹둑 잘라야지만 정확하게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자, 핵분열 말기에 세포질이 둘로 나눠지는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 있는 책들의 문제점이 어차피 서술에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뭔가 보여줌이 없이 그냥 글로 막 서술되어 있으니까 그 글을 뒤에 가가지고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몇으로 갈라지는 과정, 둘로 갈라지는 과정을 우린 체세포의 분열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단계가 하나의 멈춤이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우리는 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각 시기마다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모양이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전기 외워봅시다. 전, 중기, 중, 그 다음에 후기, 후, 그 다음에 말기, 말 이렇게 네 단계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중후 말이라는 게 어떤 그림들의 형태가 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분열기가 되는 거고 분열기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전체적인 가장 큰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간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볼까? 간기 사진까지 잘 보면서 설명을 하고 체세포 분열까지만 잠깐 하고 한번 쉬어가도록 할게. 자, 간기. 자, 핵막이 어떻게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 있는 실제로 여기 막 실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실이 사진에서처럼 밑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뭔가 기둥이 보이는 건 아니고 실이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알겠죠? 우리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됩니다. 복제를 해놔야 그 양이 2배가 되고 2배가 돼야 내가 나랑 똑같이 생긴 녀석들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포의 크기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똑같이 보이는 세포라고 하게 되면 세포의 크기를 키워놓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오른쪽을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모습으로 그래야지 그 세포의 핵의 크기보다 덩치 자체가 좀 더 커져 있어야 내가 핵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세포의 수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분열기가 되면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분열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핵막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핵 안에 들어가 있었던 물질들이 다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염색 분체 몇 가닥? 2가닥. 여기에는 X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X자 모양이긴 하지만 어느 쪽? 색깔을 보라색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1개와 이렇게 생긴 거 1개가 살짝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2가지는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왜? 나를 그대로 복제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째 여기에는 여기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다시 파란색 말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노란색 잘 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한번 묶어 볼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어 버리게 되면 여기 있는 녀석도 정확히 2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이따가 선생님이 이렇게 기둥으로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 한번 해줄 건데 기둥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보라색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보면 모양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똑같다라고 해야 돼. 이걸 인정 안 하면 안 돼. 모양도 똑같아요. 맞아? 그러면 이 2가지가 상동 관계예요. 상동 염색체
엄마한테서 한 개 온 거를 복제해 놓은 거고 아빠한테서 한 개 온 거를 복제를 딱 해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염색체가 응축돼 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열기 때에 이제 처음으로 염색체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제 중기가 됩니다. 노출을 시켜놨잖아, 염색체를. 이제 뭐 해야 돼? 가운데로 쫙 배열을 해놓는 거죠. 가운데로 쫙 배열을 해놓게 되면, 자, 기호를 한번 여기로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로 쫙 배열을 시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A. 그럼 여기 밑에도 뭐라고? 똑같이 A. 이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왜? 이건 A를 그대로 복제한 거니까. 그럼 얘네들 관계를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야. 분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도 두 기둥이 막대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것도 얘랑 만들 수 있는 형태 이제 그게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단백질의 모습이 아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단백질이 하는 행동은 똑같아. 쌍꺼풀을 만드는 행동을 할 건데 그게 잘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소화효소를 만들 건데 그 소화효소를 기준으로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A'이라고 잡을게요. 밑에도 A'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유는 A' 그대로 복제한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사이는 완벽하게 묶여있지가 않아. 살짝 붙어있는 상태야. 왜? 나는 목적이 뭐니까 뭘 할 거야? 분리시켜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세포의 모습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A를 엄마한테 왔다라고 하면 이 A'을 누구한테 왔다라고 부르면 돼? 아빠한테. 그럼 나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를 반드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방추사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녀석들을 좌우로 떨어뜨려 놔야 내가 똑같이 두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지.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방추사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후기가 될 건데 후기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후기가 될 건데 방추사라는 것들에 딸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기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얘를 A로 잡으면 얘는 A', 얘가 상동이라는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돼버리면 여기도 뭐 B', 얘도 상동 관계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말기가 될 건데 말기가 될 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제 세포막도 이렇게 두 개로 세포질을 두 간대로 쪼개버리게 될 거고 여기를 보면 A 아니죠? A', A 그 다음에 B', 여기 B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염색체를 엄마 거 한 개, 아빠 거 한 개. 그 다음에 항상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가 하나의 완성된 세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방추사라는 게 자, 원래 있었던 염색체를 복제한 거를 서로 나눠 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요거를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자, 노구의 분리, 염색 분체 분리. 다시 염색 분체 분리. 다시 한번 염색 분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염색 분체 분리는 복제되어 있는 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복제되어 있는 게 분리.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 단원에서의 감수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거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킨다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염색 분체는 복제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킨다. 다시 복제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킨다. 처음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도 이해를 해. 그래도 최대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그거는 복제한 것을 분리한다를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차차 문제를 풀거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그때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대. 그리고 내가 염색체라는 두 가지 막대기둥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를 관찰하기 가장 용이한 구간이 있어. 자, 여기 있는 후는 지금 분리가 되어 버렸잖아, 염색 분체가. 그러니까 그 막대 모양 두 기둥이 붙어있는 염색체가 잘 관찰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기 쪽을 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염색체라는 친구들이 지들끼리 막 뭉쳐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관찰이 보이긴 하지만 용이하게 관찰되진 않아. 그렇지만 여기 중기를 잘 보잖아. 여기가 중기거든요. 중기를 보면 얘네들이 딱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흩어져 있어야 되고 다 중앙에 이렇게 쫙 흩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가장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배열을 해서 가장 관찰하기가 좋은 시기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 중에 중기일 때가 염색체 관찰이 가장 용이하다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를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는 염색체를 중앙 배열에 쫙 배열을 시켜 놓고 얘네들이 이제 분리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방추사라는 요 친구가 염색체 한 가닥을 잡고 위아래로 혹은 좌우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말기 때는 이제 염색체가 이제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해? 내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잠시 묶어놨었던 것들을 다시 서서히 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을 이제 보호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핵막이 다시 나타나는 구조를 가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중 후 말을 거쳐서 분열을 시키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세포질을 분열을 시켜서 두 개의, 아까 모세포가 분열되기 전의 세포라면 딸세포는 분열한 후의 세포가 될 거니까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밑에 있는 세포진의 분열을 보면, 자, 동물세포 같은 것들은 모양 자체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두 개로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부, 빵을 힘을 줘가지고 좌우를 이제 뜯어내는 방식대로 동물세포는 분열을 하면 되지만, 식물세포라는 것들은 식물세포만 갖고 있는 특이한 구조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게 뭐야? 세포 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그래서 세포 벽이라는 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뜯어낼 수 있는 방식은 없겠죠. 그리고 두 세포가 분열이 되면 그 분열되고 있었던 그 위치에도 마찬가지 뭐가 존재를 해야 돼? 세포 벽이라는 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판이라는 것들을 위아래로 확장시켜 나가게 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세포 벽을 만들어 준다까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의라는 것들은 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냐?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상처가 났잖아. 밑에 있는 재생을 보시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처가 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세포가 죽은 거랑 똑같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세포가 10개가 죽으면 10개를 뭐 해야 돼? 만들어 놔야 되겠지. 그러면 나의 전에 있었던 피부색과 똑같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의 수는 늘려서, 실제로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세포의 수도 늘려야 되고, 내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세포 수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식,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들은 세포가 하나로 쫙 만들어져 버리는 순간 나의 자손이 그대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장, 키운다, 재생, 상처를 치유한다, 그 다음에 번식,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 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종족 번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과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잠깐 포즈. 풀었죠? 자, 세포 분열을 끝낸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 세포 주기라고 부르고, 자, 세포 주기 중 핵 속의 DNA가 복제되는 시기를 간기, 분열을 하기 직전에 DNA도 많이 만들고 생명 활동도 여러 번 해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라는 거. 핵분열 전기에는 이제 핵막, 염색체를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핵막을 없애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핵분열의 중기에는 가운데 배열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분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서 가장 잘 관측될 수 있는 시기가 중기라는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동물 세포는 마치 빵을 뜯어버리는 것처럼 세포질을 분열을 시키지만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세포벽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6번 체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 염색체 수함, 유전 정보는 모세포랑 무조건 뭐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를 기억을 하고, 다음 단원으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